안녕하세요. 삶의 한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제 주변의 한 어르신과 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올해 75이 되신 분인데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들이 정말 깊더군요.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닌 그저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깨달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소중한 지혜들을 저만 듣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의 허락을 받아 그분이 70년을 살아오며 알게 된 10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신 것들일 수도 있고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어르신이 70년을 살아오며 알게 된 10가지 이야기,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 말씀이 젊었을 때는 실패가 정말 두려웠다고 합니다. 실패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것 같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을 것 같았대요. 그래서 안전한 길만 걸으려고 했고 도전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망설이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뒤돌아보니 그때 도전하지 못한 것들이 더 후회로 남더랍니다. 40살 때 작은 가게를 열고 싶었는데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결국 시작도 못했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가장 크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에요. 실패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소중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는 넘어지면서 균형 잡는 법을 배우고 잘못된 길을 가봐야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실패가 두렵다고 도전조차 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실패가 아닐까요? 지금이라도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용기 내어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입니다. 기다림이 주는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르신은 30대 때 직장에서 승진을 못해 속이 탔다고 합니다. 동기들은 하나둘 승진하는데 자신만 제자리인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때 선배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주셨답니다. 나무도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시간이 필요하네. 자네도 지금 뿌리를 내리는 중일 거야.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고 정말로 몇 년 후에 쌓아온 것들이 인정받는 날이 왔다고 합니다. 그분이 깨달은 건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단단해지고 성숙해진다고 하셨어요. 봄이 오기 전 겨울을 견뎌야 하듯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급한 마음에 서두르다 보면 놓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천천히, 묵묵히, 꾸준히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원하는 곳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들이 있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침묵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어르신 말씀이 젊었을 때는 말이 많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게 있답니다. 때로는 침묵이 어떤 말보다 강력하다는 것이죠. 50대 중반 직장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오해를 받았고 화가 치밀어 올랐대요. 그때 당장 해명하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날 밤 깊이 생각해보니 말을 하면 할수록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침묵으로 시간을 두었고 일주일쯤 지나자 진실은 저절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시간이 증명해 준 것이죠.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화가 났을 때, 감정적일 때 한 말들은 나중에 후회로 남더라고요. 침묵은 도망이 아니에요.
침묵은 생각할 시간을 주고 감정을 가라앉힐 여유를 주죠. 모든 상황에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오해를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 한 번쯤 침묵으로 견뎌보시기 바랍니다. 그 침묵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그 어르신은 요즘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 감사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올 때,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 때, 그냥 그런 것들이 참 좋다고 하세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지면서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답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우리는 살면서 큰 것만 보려고 해요. 큰 집, 좋은 차, 많은 돈.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행복은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지금 여러분이 숨을 쉬고 계시는 그 순간도 감사한 일입니다. 큰 것을 얻지 못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감사가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혜입니다. 관계는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르신도 젊었을 때는 모든 관계를 지키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친구든 지인이든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마음이 안 맞아도 상처를 받아도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했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억지로 붙잡은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했고 오히려 자기 마음만 힘들었다고 해요. 40대 후반 오랜 친구와 사이가 멀어진 적이 있었답니다. 서로 바쁘고 생각도 조금씩 달라졌는데 처음에는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억지로 연락하고 만나려고 했지만 어색함만 커질 뿐이었대요. 그때 깨달았답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는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인연에는 시작이 있고 끝도 있어요. 어떤 관계는 평생 가지만 어떤 관계는 일정 기간만 함께하죠.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억지로 붙잡으면 서로가 힘들어요.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떠나가는 사람을 보내주고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여러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자유로워지세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진짜 인연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지혜입니다. 건강이 진짜 재산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르신 말씀이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불규칙하게 먹어도 금방 회복되었대요. 그래서 건강을 챙기는 것보다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50대가 넘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작은 병이 하나 생기니 일상이 힘들어졌고 그때 깨달았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요. 그분의 친한 친구 한 분이 60살 무렵 큰 병을 얻었다고 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재산도 모았고 자식들도 잘 키웠는데 이제 편히 쉬며 살 나이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대요. 그 친구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건강할 때 조금만 더 챙길 걸 그랬어. 돈은 나중에 벌어도 되는데 건강은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더라고. 정말 맞는 말입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고 가족과 시간도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건강하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조금 덜 벌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덜 잃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건강을 챙기세요. 규칙적으로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충분히 쉬세요.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지혜입니다.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르신은 젊었을 때 완벽주의자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 완벽하게 하려고 했고, 완벽하지 않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았대요. 하지만 그런 태도는 자신을 자주 멈추게 만들었답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지쳐버리고 결국 포기하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40살 무렵 운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매일 1시간씩 완벽하게 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이틀 만에 포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완벽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분만 걷기로 했대요. 비가 와도 바빠도 10분만 걸었고 그렇게 1년을 꾸준히 하니 어느새 건강이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매일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힘이죠. 완벽하게 하루 100점보다 꾸준히 매일 10점이 더 나아요. 거북이와 토끼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빠르고 완벽한 토끼보다 느리지만 꾸준한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완벽을 추구하다 멈추지 마세요. 조금 부족해도 계속 나아가세요. 그 꾸준함이 결국 여러분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8번째 지혜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르신 말씀이 우리는 어릴 때부터 비교당하며 자란다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 돈 많은 집아이, 늘 누군가와 비교되었대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비교하는 습관이 남아있다고 하셨어요. 그분도 그랬답니다. 동창 모임에 가면 누구는 사업을 성공했고 누구는 좋은 집에 산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자기 삶이 초라해 보였대요. 하지만 60살이 넘어서면서 깨달았답니다. 남의 삶과 자기 삶을 비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가고 누군가는 천천히 가는데 하지만 그건 우열이 아니라 그냥 다름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의 이웃에 한 분이 계시는데 평생 공장에서 일하시며 평범하게 사셨답니다. 큰 돈을 벌지도 높은 자리에 오르지도 못하셨지만 그분은 늘 행복해 보이신대요. 가족과 웃고 손주들과 놀고 작은 텃밭을 가꾸시며 사신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남부럽지 않게 살았어. 내 방식대로 살았으니까. 정말 멋진 말씀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위를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남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보세요.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9번째 지혜입니다. 미루지 않고 지금 하는 것의 중요함입니다. 그 어르신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나중에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하지 뭐, 나중에 만나지 뭐, 나중에 말하지 뭐. 하지만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그분은 20대 때 어머니께 효도를 다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집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려고 했대요. 하지만 돈을 벌겠다고 바쁘게 사는 동안 정작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답니다. 전화도 자주 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어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셨고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후회가 밀려왔답니다. 왜 지금 할 수 있는 걸 미뤘을까? 왜 나중을 기다렸을까? 그분이 말씀하시길 지금 하고 싶은 일,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 지금 하고 싶은 말, 그것들을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올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고마운 사람에게 오늘 고맙다고 전하세요. 미안한 사람에게 오늘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세요.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가세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할 수 있는 걸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지혜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제 다 늙었으니 새로운 걸 배우기엔 늦었다고 포기하신대요. 하지만 그 어르신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65세 컴퓨터를 배웠다고 합니다. 손주들이 보내는 사진을 보고 싶어서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답니다. 마우스 쓰는 것도 키보드 치는 것도 낯설었다고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배우고 익혔답니다. 이제는 이메일도 보내고 영상도 보고 손주들과 영상 통화도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과정이 참 즐거웠다고 합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설레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배움은 우리를 젊게 만들어요. 새로운 걸 알아갈 때 우리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마음은 생기를 되찾죠.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마음이 젊으면 우리는 언제나 젊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시작하세요. 악기를 배워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새로운 취미를 가져도 좋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 평생 배우는 사람으로 사세요. 배움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어르신이 70년을 살아오며 깨달은 10가지 작은 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배움입니다. 둘째, 기다림에는 힘이 있습니다. 셋째, 침묵이 때로는 어떤 말보다 강합니다. 넷째,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을 만듭니다. 다섯째, 관계는 억지로 붙잡는 게 아닙니다. 여섯째, 건강이 진짜 재산입니다. 일곱째,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이깁니다. 여덟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이 진짜 자유입니다. 아홉째, 미루지 않고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째,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10가지는 한 어르신이 살아오며 알게 된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 속에 여러분만의 소중한 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배워가는 학생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매일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숨을 쉬고 계시는 그 순간도 누군가에게는 배움이 되고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소중한 한 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살아오시며 깨달은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도 내일도 그 이후의 모든 날들도 따뜻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